안녕하세요. 저는 G2 빅데이터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한 뒤 올해는 개발기획 직무로 이직한 김아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에서 가장 집중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준비했는지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바로 포트폴리오 정리였습니다. 물론 이력서도 자기소개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면접장에 가보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기술 면접을 제외한 면접에서는 단순히 어떤 툴을 사용할 줄 아느냐 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더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단순히 결과물 나열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이야기로 준비해 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정리를 했어요. 포트폴리오 준비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결과물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면서부터 바로바로 기록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 왜 이렇게 구현했지? 같은 기억들이 흐릿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업하면서부터 문제 상황, 해결 방식, 느낀 점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게 나중에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결국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나를 살린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진솔함이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도 프로젝트 중에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고 페이지가 미완성된 채로 남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숨기기보다는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고 관련 자료도 많이 찾아봤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부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솔직한 점이 좋았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숨기려 해도 많은 면접자들을 보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나 가장된 부분을 알아채시기에 애매한 것보다는 확실히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입에게는 완벽한 결과보다 그 문제를 어떤 태도로 풀어나가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기술적인 내용물은 포트폴리오에 남고 그와 관련된 협업 경험들은 자기소개서에 담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어떤 팀 프로젝트에서 기능 우선순위를 두고 팀원과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소통을 했고 어떤 식으로 타협을 했는지를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이 과정이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이어졌고 제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협업 태도,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무조건 상명하복하는 사람보다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보여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공부하는 태도도 충분히 어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울 때마다 노션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정리를 해서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고 이걸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 링크를 걸어서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면접관이 다 보시진 않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 지원자가 이만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요즘에는 자기만의 정리 노트나 블로그도 강력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포맷이 거창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추천드립니다. 마무리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취업 준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중심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세요. 문제 해결 과정과 사고 흐름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협업 경험도 함께 담아야 해요. 커뮤니케이션, 갈등 해결 능력도 가장 중요한 평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 기록으로 태도와 성장 가능성도 어필하세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흔적은 그 자체로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건 준비의 균형이었습니다.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정말 필요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공부만 하다 보니 번아웃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혼자 여행을 가거나 그 시간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줬습니다. 이런 리프레시가 있어야 다시 공부할 힘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자기소개서 한 항목만 완성하자. 이번 달에는 포트폴리오 시안을 한 번 더 만들어보자. 이렇게 작게 나눈 목표가 모여서 어느 순간 커다란 성취로 바뀝니다. 결국 취업 준비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걸 꼭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네트워킹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만남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준비된 사람이 잡을 수 있듯이 평소에 자기소개 한두 문장은 늘 연습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자기소개는 여러분을 기억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떤 진로를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전공 내에서 경영, 마케팅, 빅데이터 트랙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빅데이터 트랙을 선택하긴 했지만 코로나 시기랑 겹치면서 대부분의 수업이 이론 중심으로 진행됐어요. 팀 프로젝트나 실습 경험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이걸 왜 배우는 거지? 내가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점점 전공 공부에 흥미가 떨어졌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내 길이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스타일인데 코로나 이후 학교에 왔을 땐 졸업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었고 수업도 개인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혼란도 컸고 진로 고민도 깊어졌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는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해보면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비 지원 과정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택한 건 웹 개발과 데이터 분석을 함께 배우는 커리큘럼이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실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해보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처음에 낯설고 어렵기도 했지만 코드를 한 줄 수정할 때마다 웹 화면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공부 방식이구나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눈으로 보니까 그제서야 명확하게 와닿았고 개발이라는 분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걸 직업으로 삼아도 되겠다는 확신을 점점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바로 현실적인 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내 활동도 별로 없었고 관련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경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스펙적인 면에서도 내세울 게 없었고 그게 점점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걸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가야 하나? 다들 활동도 많이 했던데 나만 너무 뒤처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또 국비 과정에서는 취업을 시켜준다고는 하지만 정말 100% 믿고 따라가도 되는 걸까? 하는 의심도 많이 들었고요. 졸업을 하고 난 뒤였기 때문에 졸업 후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도 부담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압박감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남들처럼 활동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가진 경험과 자원 안에서 최대한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를 연결하여 같이 준비해 나갔습니다. 전에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결과만 정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내가 했던 경험이 진짜 내 것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과정 중심의 정리는 나중에 면접에서 답할 때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거 만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방황도 많았고 불안도 컸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였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확신이 들기 시작하니 여유가 생기고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좌절도 많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게 내 진로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고민을 자주 했는데 나중에 보니 협업 경험, 발표 경험이 그대로 직무 역량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공모전에서 떨어졌던 경험입니다.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 두근두근 했었는데 탈락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발표 자료를 구성하는 법, 팀원과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결국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또 동아리 활동 중에 한 번은 기획안을 맡았는데 팀원들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표 전날까지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됐고 그 경험이 지금의 협업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갈등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배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결국 그 발표는 큰 상은 받지 못했지만 저는 팀워크가 성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후배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한 결과보다 실패의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게 진짜 성장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빅데이터에 관심이 생기면서 대학 전공에서도 빅데이터 트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가 시작된 직후라 모든 게 비대면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었고 앞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업 대부분이 이론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도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습 중심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국비 지원 과정을 찾아보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제 진로 방향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비 과정에서는 웹 개발과 데이터 분석을 같이 배웠는데요.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프론트엔드의 즉각적인 피드백도 흥미로웠고 사용자 행동에 따라 동작을 제어하는 백엔드 개발의 논리적인 구조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이걸 직업으로 삼아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는 학원 수강 기간 동안 가장 집중했던 부분인데요. 학교에서 만들었던 데이터 분석 포트폴리오 3개, 그리고 국비 과정에서 진행했던 팀 프로젝트 4개까지 총 7개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가 크거나 대단한 프로젝트냐가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프로젝트라도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걸 배웠는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또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는 항상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이 결과물이 사용자에게 과연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결국 개발은 사람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일이니까요. 이런 관점을 넣으면 실습 프로젝트라도 단순히 코드를 짠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면접관들도 이런 시각을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개발만 하다 보니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공공기관 관련 시스템이었는데 워낙 규칙이나 양식이 정해져 있다 보니 창의적으로 고민하거나 기획할 여지가 적었습니다. 페이지들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디자인이나 흐름도 이미 정해진 대로 따라가야 하다 보니 점점 기계적으로 코드를 짜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 기능을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민원이 많은 이 페이지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진 것일까? 같은 문제 해결 아이디어나 사용자 흐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 개발 기획 직무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개발 기획 직무를 준비할 때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개선하려고 했는지, 어떤 흐름을 설계했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의 반응이나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추적해서 기획, 개발, 변화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기획 직무는 개발처럼 기술적인 깊이보다도 사용자의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하는 사고력과 설계 능력, 그리고 협업 과정에서의 소통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민원 접수 내용을 보며 이 페이지의 구조가 불편한 이유를 분석하고 대체 흐름을 설계했던 경험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기획직으로 옮길 수 있는 전환점이자 강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직무 선택과 준비에서 중요하다고 느낀 건 내가 이 경험에서 무엇을 느꼈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가였습니다. 크고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생각의 흐름과 태도, 문제 해결 방식이 오히려 본인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험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배운 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직무의 역할과 연결만 제대로 지을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직무를 선택할 때 저는 끊임없이 이 일이 나와 맞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맞지 않는다고 느낀 순간도 있었지만 그 경험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길을 돌아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우회로를 거쳐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전공이나 직무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과감히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보지 않는다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인 모든 경험이 언젠가 하나의 직선처럼 연결되었다는 걸 저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직무 선택 과정에서 저는 끊임없이 작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툴을 미리 독학해보거나 관련 현직자 인터뷰를 스스로 찾아서 진행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분야가 나와 잘 맞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민만 하기보다 작게라도 직접 행동해보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10분만 협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더욱 큰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취업 준비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막막함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보가 정말 많은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간절히 현업에 있는 선배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취업 준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걸까요? 취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고민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취업이라는 게 시험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불안함은 늘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많아야 한다, 대외 활동 많이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양으로 채워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를 해보니 진짜 중요한 건 몇 개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특히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들 중에서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걸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로 먼저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꼭 대단한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수업 과제, 팀 프로젝트, 아니면 혼자 연습했던 결과물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먼저 회사에 지원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직접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면서 내가 준비한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려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으시다면 작게라도 시작해보면서 방향을 잡고 경험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그게 훨씬 빠르고 더 내게 맞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취업 준비 초기에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였던 게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스터디에서 동기들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세요라는 것입니다. 혼자 준비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점이 반드시 생기지만 누군가와 같이 준비하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장기전이고 옆 사람과의 협력이 여러분을 더 멀리 이끌어 줄 것입니다. 또 저는 그때 당시 누군가가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줬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 이미 여러분은 많은 걸 해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과 비교하면서 조급해하기보다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자신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작은 성장은 결국 큰 도약으로 이어집니다.
취업 준비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하고 준비를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면접을 보고 나오면 때론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자꾸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초조해지기보다는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속도대로, 내 방향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